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생각이 없는 게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거죠.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는 하가 빛이라는 말이고 한 아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는 비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알의 생명체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얘기입니다.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한 알이라는 얘기이고 한 알의 생명체가 둘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말로 하면 둠입니다. 둠. 이 둠이 뭐냐면 승용차를 주차하는 이 주차장을 둠이라고도 하죠. 그럼 여기에서 둘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생명체가 정자와 난자 두 개로 나뉘어서 파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승용차가 주차장에다가 세워놓듯이 그 승용차를 세워놓는 거는 내일이나 있다가 또 그 승용차가 주차장 밖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하나를 둘로 나뉘어서 정자와 난자로 나뉘어서 언젠가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둠, 파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 이 셋이라는 얘기는 지금 말로 하면 섰이십니다. 우리는 임신을 하면 애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정자와 난자로 나뉘어서 파킹이 되었다가 셋, 수태가 되었다. 잉태, 섰다. 서서 이어 있다가 합쳐져서 셋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넷이라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넛이십니다. 넣어져서 이어 있다. 엄마 자궁에 수태가 된 아이가 넣어져서 이어 있다. 어디로 넣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넣어졌을까요? 엄마 자궁 안에서 보면 그 아기가 밖으로 넣어진 겁니다. 밖으로 넣어졌다? 그러면 엄마 자궁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애가 나왔다 그럽니다. 자궁 안에서 보면 넣어진 현상이고 자궁 밖에서 보면 애가 나온 현상입니다. 넣어지고 나오고. 그래서 넣어졌습니다. 어디에? 터널에 넣어졌습니다. 터널에 넣어져서 터널에 쭉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 다섯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이 땅에 엄마 자궁에 있다가 터널에 넣어져서 도착하고 보니까 이 땅에 도착한 겁니다. 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알라라고 그러죠. 그 알입니다. 알. 그 알이 이 땅에 닿았다. 그게 숫자 5입니다. 그 다음에 6이 됩니다.
여섯이라는 얘기는 지금 말로 하면 옷입니다. 넣어진 알. 넣어진 알인데 이것도 이 땅에 온 아이를 또 이렇게 터널에 였습니다. 터널에 넣더니 이 아이가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여섯입니다. 여섯이 넣어진 알입니다. 여기도 아직은 미성년입니다. 미성년, 미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곱인데, 일곱이라는 얘기를 원래 오온으로 따지면 곧게 있답니다. 곧게 이었다. 그러면 뭐를 곧게 이었을까요? 일곱이라는 얘기는 뭐를 이어서 곧게 되었다? 뭘까요? 혼입니다. 원래 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혼 안에 그 사람이 성년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원료들이 청사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얘기는 그 혼에 담겨진 청사진을 곱게 이어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으로 여기에서 놓여지고 넣어지고 나오고 왔다 갔다 굉장히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성년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다가 여덟이 됩니다. 여덟이 뭐 이렇게 지금 한글이 바뀌었지만 결국 이거는 넣어지니까 넣어진 알입니다. 또 이게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어른으로서 생활을 30-40년 잘 하고 났더니 또 다른 터널로 진입이 됐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났더니 넣어진 알, 그리고 그 다음에 아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알로 옮겼다는 얘기는 알에서 부화한 어른이 놀다가 터널을 통과했더니 또 알로 화했습니다. 원래 알로 화했는데 제가 산속에 살 때 우리 집 아래쪽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았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아랫집이니까 앞마당에 앉아서 가끔 아랫집을 쳐다보면 아랫집에서 할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한 3km, 4km에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나무를 몇 년을 하더니 점점 그 할아버지 행동 반경이 줄어들어서 집 주위에서 뱅뱅뱅뱅 돌더니 나중에는 앞마당에서 뱅뱅뱅뱅 돌더니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여서 그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어디 외출하셨나요? 그랬더니 아프셔서 집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다는 것은 이 집이 알 껍데기라고 생각을 하면 집안에만 나오고 그 안에 누워 있다는 것은 알이 된 겁니다. 알화. 집이 알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밖에서 보면 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홉은 알로 옮겼다. 그래서 아홉.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입니다. 열이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넛이라고 그랬습니다. 넣어졌다. 우리가 널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넣는 곳을 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 죽으면 넣는
그 나무로 짠 명사가 아니고 사람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넣어줬다는 거지 그 상사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넣어줬는데 노래다 왜 넣냐면 하늘로 넣어지니까 하늘로 넣어진 겁니다.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출발한 곳이죠. 처음에 출발한 게 하늘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사망을 해서 하늘로 넣어져 가지고 하늘로 처음처럼 환원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혼이라고 아직까지 했고 새로운 말로 하면 빛입니다. 빛. 하나의 생명체가 둘로 나뉘어서 정자와 난자 둘로 나뉘어서 어디에 엄마 아버지에게 나뉘어서 놓여져 있고 그게 합쳐져서 셋 애가 섰고 잉태가 되었고 넷 이 땅에 넣어졌고 그 다음에 다섯 이 땅에 그 아이가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여섯 그 아기가 소년이 되었지만 아직 미성년자다. 일곱 그 미성년자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곧게 이었다는 말입니다. 곧게 이어진 어른이 30-40년 재면하게 놀다 보니까 또 터널로 들어가서 알로 움떴다. 노인이 된 거죠. 노인이 됐는데 왔다 갔다 움직일 수조차 없이 집안에 이부자리 피고 누운 상태가 되었다. 넣어졌다. 어디로? 하늘로.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하나, 둘, 셋, 넷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셈을 하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수와 헛수라고 합니다. 홀수는 실수고 짝수는 헛수라고 그러는데 왜 수학자나 모든 사람들은 왜 홀수가 실수고 짝수가 헛수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알지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단 하나, 소통으로 쓰는 말은 알아도 말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수학에서 홀수를 실수라고 그랬냐면 홀수는 다 생명체가 있습니다. 하나, 생명체입니다. 셋, 아이가 섰습니다.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아이가 이 땅을 딛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일곱, 이건 어른이 되어서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아홉, 이 어른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늙어서 노인이 됐습니다. 이래서 홀수들은 모두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실수라고 했던 거고, 둘은 그냥 주차장입니다. 그냥 주차장이니까 생명체가 없습니다. 넷은 생명체가 들어가 걸어가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나타내는 거는 그냥 터널을 나타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터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도 터널을 의미하고 넷, 둘
이건 터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8도 터널을 의미합니다. 이 터널을 통과해야 새로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군뱅이가 여기에 있다가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수학에서 홀수는 실수고 짝수는 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하늘에서 혼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둘로 나뉘어져서 있다가 잉태가 되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되고, 아이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이 되고, 어른이 또 시간이 되니까 노인이 되고, 노인이 시간이 되니까 사망을 해서 하늘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 둘, 셋, 넷은 어떤 얘기냐면 리, 올, 산, 스입니다. 이게 1, 2, 3, 4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숫자 니얼산스가 뭐냐면 니가 1입니다. 해, 얼이 월입니다. 산이 산입니다. 스가 수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하나, 둘, 셋, 넷은 니, 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해고, 두 번째가 월, 이게 달이고, 세 번째가 산, 네 번째가 물이다.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는 그 숫자를 폄하하거나 우리가 쓰는 하나, 둘, 셋, 넷의 우월감을 넣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생명체 하나가 둘로 나뉘어서 있다가 잉태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소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청년, 장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노년이 되고, 노년 후에 사망해서 하늘로 넣어졌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건 생명체가 탄생서부터 잉태, 아이,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사망을 나타낸 이 숫자하고 리얼산스, 제일 큰 게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물,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걸 가지고 숫자로 만든 것하고 문화적 깊이가 어떤 게 더 훌륭한가, 아름다운가, 이런 문화를 가진 우리가 2, 3천 년 동안 문화적 대국으로 섬겼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하나, 둘, 셋, 넷은 이찌니입니다. 이찌. 리얼산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청일전쟁 때 이 숫자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읽었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있지가 1번은 1이고 니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둘이라고 사용하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1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미치오 후진국이라고 이제 국민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이제 겨우 일진이 산시 리얼 산스 요거 가지고 우월하다고 얘기를 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생명 하나가 둘로 나뉘어서 잉태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소년이 되고 그 소년이 시간이 지나니까 장년이 되고 그 장년이 시간이 지나니까 노년이 되고 노년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망을 해서 하늘나라로 갔다 들어갔다 넣어졌다 이 얘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비교가 안 되는 문화를 가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늘 했냐면 이 슬픈 생각인데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내 거로 만드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인식을 하지 못하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없고 느끼지를 못하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 대상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을 존중할 수 없으면 이 또한 그를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 둘 셋 넷에 아름답고 깊고 아주 근사한 이러한 문화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언어에 대한 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인식을 하지 못해서 느낄 수가 없었고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 거를 인정 못하니까 남의 거 인정하기가 엄청 바빴고 남의 거만 인정하고 살고 인정을 못하니까 아무 감동도 없어요. 사람이 크게 변화하려면 큰 감동이 있든지 큰 좌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 변할 거면 좌절은 아프잖아요. 근데 감동은 유쾌하고 즐겁잖아요. 좌절은 마이너스고 감동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변화할 바에는 좌절을 느끼고 변화하지 말고 감동받고 변화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하니까 감동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니까 존중을 못하고 우리 거를 존중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거를 존경하는 마음이 개뿔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 크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조그맣게 속삭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인식할 수 없었고 그래서 느낄 수 없었고 그래서 인정 못했고 그래서 감동받지 못했고 그래서 존중 못했고 그래서 존경하지 못한 우리 문화를 새로 생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시거나 가져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강의가 사람들에게 너무 가르치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훈시 쪼가되고 잘못하면 선동하는 게 되고 이럴까 봐 조심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는데도 그게 당치 안 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 강의에서 이제 그런 걸 느끼셨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걸 알고 나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니까 이 정도 낮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죠. 아주 고맙습니다.